서울시장이 지역 감염 사례가 11명이나 갑자기 툭 튀어나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긴급 브리핑을 오전에 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 육성 먼저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래서 5월 6일 해당 업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해서 출입자 명부와 CCTV 자료를 확보했고 업소는 긴급 방역 후에 일시 폐쇄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로가 아직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았고 또 명단도 일부 부정확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사태가 좀 더 악화되거나 좀 더 추가 확인이 되면 이 클럽과 같이 다중 밀접 접촉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명령과 같은 행정 명령을 내리는 것도 불사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정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 기자 나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버이날인데 부모님께 다들 뭐 전화 한 통씩 드렸죠? 연락 네, 드렸습니다. 그럼요. 예. 네. 그 배 수장님은 애들한테 카네이션 안 받으셨어요? 다 자고 있을 때 나와가지고요. 아침에. 정상근 기자는? 저요? 네. 아, 저희 아들이요? 예. 저희 아들은 아직 만 아직 1세입니다. 아 일세예요? 네. 그럼 카네이션을 모르겠구나. 30개월 아직 전 모르죠. 그랬나요? 30개월? 아니요, 이제 23개월째. 23개월. 되고 있어요. 저는 딱 하나 달았죠.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원내대표 어제 민주당 뽑았고 오늘 조금 전에 또 이제 이 통합당도 뽑았어요, 그죠? 네. 자, 먼저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해 보자고요. 김태년 의원. 어제 당선이 됐죠. 김태년 의원이 새로운 원내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3파전이었습니다. 김태년 후보, 또 전해철 후보, 정성 후보였는데 결국 얼마나 많은 소속 의원들과 당선인들과 소통을 할 수 있을지를 강조했고요. 특히 지몬미 현상입니다. 지난번에 이인영 원내대표와 맞붙었을 때 당선되지 못했거든요. 재수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김태년 그때 의원이. 찍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런 네. 마음도 작동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초선 당선인들에게 상당히 어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초선 의원들을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특히 이제 매력적으로 제시했던 것이 초선 당선인들의 상임위원회 예. 선정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적인 요구를 좀 수용을 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정말 초선 당선인들로서는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예. 어디에서 시작하는지가 이것이 또 상당히 중요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김태년 후보가 새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네, 취임 일성이 이제 경제 정책을 본인이 챙기겠다 정책을. 네, 뭐 당선 인사말을 통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은 원내대표가 직접 챙기면서 속도를 내겠다. 이 경제를 지키고 일자리를 지켜내서 국민 고통을 줄이는데 사력을 다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김태년 의원이 당내에서 그냥 좀 정책통으로 꼽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본인이 뭐 직접 챙기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시기에 그 원내대표를 맡게 돼서 뭐 어깨가 무겁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특히 강조했던 게 이제 3차 추경안 네네. 필요하다. 반드시 코로나 경제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죠. 네. 180석 거여 네. 함에 이제 원내 대표가 된 사령탑이 된 건데 저는 김태년 의원 기사 읽어보다가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일하는 시스템 국회를 만들겠다.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큰 얼개만 제시를 했는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가 보통 이 해외 다큐 같은 거 보면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의 국회의원들 네. 밤들어 불 켜놓고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언뜻 그런 기시감을 느꼈는데 네. 김태년 새 원내대표가 이 야당 원내대표 새로 되는 사람하고 그거부터 협상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21대 국회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네. 그 김재원 또 미래통합당 의원은 김태년 원내대표 보고
정치 천재다. 예. 이렇게 극찬을 했어요. 극찬을 했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 의장이죠.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이 된 김태년 의원을 두고서 실무 또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엄청 천재적인 분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신임 상대 경쟁 정당의 신임 원내대표에게 칭찬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네.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보통 민주당 지도부에 있던 분들은 구호는 강한데 내용이 없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봤을 때 김 신임 원내대표 바로 김태년 원내대표를 의미하겠죠. 정치 면에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지략가다. 그런 측면을 우리 당에서 미래통합당에서 감안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정말 실무 또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천재적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네. 김태년 의원이 참 젊었을 때 지금 사선된 거죠. 이번에. 사선 의원이죠. 네네. 고생 꽤 많이 했던 그 시민운동가였던 것 같더라고요. 예. 자, 조금 전에 이제 그리고 한 2시 조금 지나서 통합당 새 원내대표로 주호영 의원이 됐어요. 네, 그 오선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조금 전에 그 열린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 투표 결과 59표를 얻어서요. 25표에 그친 4선의 권영세 후보를 크게 이겼습니다. 거긴 2파전이었었죠. 네, 맞습니다. 뭐 이로써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이종배 정책위 의장 조가 그 21대 국회를 먼저 이끌게 됐는데 이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는 뭐 인사말을 통해서 뭐 책임감이 어깨를 많이 누르고 있다. 우리 당은 바닥까지 왔다. 1, 2년 안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시 재집권을 할 수 없고 그야말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뭐 첫 일성 같은 거 나온 거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네, 첫 일성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의 뭐 당 수습이죠. 네. 지금 참패하고 난 이후에 미래통합당을 추스르기 위해서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주호영 원내대표 당선인의 경우에도 지금 김종인 비대위 체제 무게가 실려 있거든요. 좀 네네. 긍정적으로 입장을 보인 바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성공적으로 안착시킬지가 좀 중요한 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청취자께서 이런 문자 많이 보내주시네. 더불어 무겁당 빨리 창당합시다. 무겁당 해산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더불어 무겁당이 되는군요. 더불어 무겁당으로 몸을 더 창당하자. 불려야 되는군요. 네. 120kg까지. 무겁당 새로 만들어요. 청취자 여러분들 뭐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다시 얘기해 보고요. 네. 자, 조금 전에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용인 확진자 이 접촉자가 많아가지고 지금 당국이 이게 긴장입니다. 지금 엄정한 상태로 지금 다시 접어들었어요.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용인 확진자입니다. 이 66번 용인 확진자라고 지칭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6일날 확진 판정을 받은 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저께. 네, 따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조정관이 따로 발표를 하게 됐었는데 보통 이제 0시까지 발표를 하고 0시 이후는 뭐 내일 발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0시 이후의 상황으로 이 용인 66번 확진자와 관련된 1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6일 확진이 됐는데 동선이 아주 포괄적입니다. 지난 8일 이후에 접촉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추가 확진자가 용인 66번 확진자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지난 1일 이후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8일이 아니고 네네. 8일은 오늘이고요. 그렇습니다. 8일 이후에 이제 오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활동은 지난 2일 이후에 뭐 용산구 소재의 클럽 한 3곳을 다니면서 연속적으로 다니면서 접촉을 했었고 또 이 용인 확진자의 회사 직원도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분당에 있는 회사도 폐쇄 조치가 됐는데 이 건물에 근무하는 사람만 약 1,0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 자체가 지금 출입 금지가 됐다면서요? 금지가 됐습니다. 폐쇄됐습니다. 네. 근데 정상 기자 일부 네. 언론에서 용인 확진자 신상을 과도하게 밝혀갖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국민일보가 이 사람이 다녀온 클럽이 뭐 특정 성적 지향을 가진 분들이 가는 클럽이다 이렇게 공개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당국은 발표를 할 때 이 클럽 이름만 적시를 했거든요. 네. 근데 국민일보가 뭐 여기가 뭐 어떤 곳이다 이렇게 지금 그 단정을 내버린 상황이어서
게다가 또 이 국민일보가 이 해당 보도에서 이 당사자 신상 정보를 좀 상당 부분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대구의 32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대구에 사는 뭐 50대 여성 이렇게 좀 알려져 있었는데 국민일보가 이 사람 같은 경우 이번에 용인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동에 사는 몇 살이라고까지 적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좀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그 클럽에 이 특정한 뭐 성적 지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가긴 하지만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한데 혹시 이 보도로 인해서 이 거기 이제 클럽에 갔던 사람들이 숨어 들어갈까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오늘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지역 감염자로 그동안 지역 감염 사례가 며칠 없었잖아요. 네. 이제 수그러드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서울에서만 지역 확진자가 11명이 생긴 거예요. 11명이 뭐냐면 오늘 확진자가 13명인데 2명은 경기도, 네. 11명이 서울.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지역 감염 사례가 11명이나 갑자기 툭 튀어나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긴급 브리핑을 오전에 했는데요. 자, 육성 박원순 서울시장 육성 먼저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래서 5월 6일 해당 업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해서 출입자 명부와 CCTV 자료를 확보했고 업소는 긴급 방역 후에 일시 폐쇄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로가 아직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았고 또 명단도 일부 부정확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초 확진자 이태원 소재 클럽 방문일인 5월 2일 해당 업소의 방문자는 2주간 외출 및 접촉을 자제하고 또 유정상 시에는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으로 불특정 노출자 확인을 위한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 모레가 주말입니다.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라고 특히 이런 그 클럽을 이용하는 청년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만약에 이 사태가 좀 더 악화되거나 좀 더 추가 확인이 되면 이 클럽과 같이 다중 밀접 접촉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명령과 같은 행정 명령을 내리는 것도 불사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한 7분 정도 브리핑인데 한 1분 30초 정도 어렵게 들려드렸고요. 네. 오늘 박원순 시장 옆에 동석했던 브리핑에 동석했던 나백주 서울시 방역 통제관 얘기에 따르면 네. 지금까지 1,500명이 이태원 해당 업소에 온 걸로 명부상이 파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마 이름을 적나 보죠. 거기 들어가려면. 그렇겠죠. 예. 이게 최근에 모든 클럽에 들어갈 때 이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네. 더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박 시장 얘기도 2일 날 지난주 토요일이잖아요. 네. 이태원 클럽에 간 사람 그 일대에 간 사람이 1,500명 이상이니까 좀 조심들 해달라. 의심 나면 1339로 연락해달라. 지금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보건당국에서 잘하고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용인 66번이 거쳐간 곳의 클럽에 명부에 기록된 방문자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1,510명인데 기록이 사실 누락된 사람도 없지 말란 법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철저하게 다중 밀접 업소입니다. 네. 밀접 업소인 이 클럽만큼은 정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이거 화 많이 난다 이런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한 청취자께서 젊음을 만끽하는 것도 좋은데요. 조금만 참으면 안 되겠니? 이 형아가 부탁한다. 네. 치료제 나올 때까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젊은이들이요. 예. 배종찬 소장이야 뭐 클럽 안 다니죠. 가고 싶어도 문이 작아가지고요. 입장 자체가 안 되겠지. 워낙 무거워서. 네, 문이 작아서. 저기 뚱블리 기자는. 저요? 네. 네, 배종찬 소장님이 못 들어가시는데 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옆으로 이렇게 해서 네. 뭐 이렇게 뭐 옆으로 들어가든 뭐 앞으로 살짝 하면 들어갈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요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재난지원금이 이제 곧 지급이 될 텐데 현금하고 차별하는 업주가 있어서 논란이 됐어요. 경기도가 이걸 단속했다고요? 네,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20여 명의 이 특별 사법 경찰을 손님으로 가장에 조사한 결과 하루 만에 이 지역 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곳을 발각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예.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이 특사경이 직접 매장에 방문해서 조사를 했는데 뭐 신용카드로 받은 이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를 하자 이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하거나 이 수수료의 5에서 10%의 웃돈을 또 요구를 했다라는 건데 의류 판매점, 뭐 철문점, 뭐 임의용업소, 인테리어점, 뭐 카센터, 체육관, 수족관, 떡집 등등 좀 많았고 특히 이제 의류 판매소가 6곳으로 가장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들을 바로 고발을 했고요. 이 신용카드 가맹과 지역화폐 가맹도 취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무조사도 한다라는 세무조사도 계획입니다. 한다. 지역화폐. 중요합니다. 지역화폐. 네, 지역화폐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아, 매우 중요합니까? 네, 네. 밑줄 쳐야 돼요? 네, 네. 밑줄 한 50개. 네. 별은? 50개. 별 몇 개 달아요? 별도 50개. 별도 네. 50개.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송정일 청취자께서 무겁당 원내대표 언제 다시 선출하나요? 워낙 저희가 어제 선출하기로 했었던 건데 네. 예, 원내 질문도 못하고 그래서 뭐 원내대표 뽑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해산을 했는데 많이들 아쉬워하시네요. 많이들 아쉬워하십니다. 네. 사실 저도 없애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 사무총장이 잘했으면 더 잘 김경래 됐어요. PD가 쓸데없는 소리 너무 한다고 네. 무겁당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네. 하는 걸로 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무겁당을 다시 살려야 된다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문자 무겁당을 살려내라 문자 한 1000개 쏴주시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이것을 현금과 차별하는 업주들이 생겨서 문제가 되고 있죠.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화폐인 이게 뭘까요? 자, 정답 보내시기 바랍니다. 힌트 주세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화폐. 네. 문제의 답이 나오는데 그래도 정상근 기자가 한번 힌트 더 주시죠.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화폐. 자, 50원 유료 문자 샵 연구일 TBS 앱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뚱블리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